계속 이제 검진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객님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계속 고객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거를 이제 고혈압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거는 우리가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고객님, 혈압이 조금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높다고 하셨잖아요. 저혈압이 실제로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냐면 고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님,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무섭기는 해요. 왜 그럴까요? 피를 더 좀. 아니요. 약이 없어서예요. 저혈압은 약이 없어요. 제가 저혈압이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지 알아요? 혈압이 되게 낮으시네요. 네, 맞아요. 짠 거 많이 드세요. 그게 끝이에요. 김치 많이 드시고요. 좀 염분기 있는 것 좀 드시고요. 그게 다예요. 약이 없어요. 저혈압은 정말 픽 쓰러져요. 근데 우리는 고혈압을 왜 약을 먹어요? 그게 터질 수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터질 수 있으니까 먹는 건데, 그 중에서 왜 30대 저혈압이 더 무섭냐, 20, 30대 젊은 고혈압이 더 무섭냐 하면, 제가 그때 그랬죠. 생명사 중에서 고혈압 약을 몇 살 때부터 복용하셨습니까? 라는 거를, 그 숫자로 쓰는 란이 있는 거예요. 질문서인데. 30대 제 고객님 지인이었어요. 제 지인의 남편분이었어요. 제 지인 남편분인데, 그때 38인가 아홉인가 이었어. 그랬는데 고혈압 약 복용 중이었어요. 그래서 거절이 됐어요. 그랬는데 도대체 왜 거절이 됐냐. 그래서 40살일 때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을 질문서에 몇 살 때부터 복용하셨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38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또. 그래서 지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건 도대체 왜 걸리는 거냐. 39세 이상부터 복용을 해야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젊은 고혈압이 무섭다는 거예요. 당뇨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 있잖아요. 성인 당뇨. 그거보다 어릴 때 걸리는 그 선천 당뇨가 훨씬 더 위험한 거 알아요? 들어는 봤어요? 처음 들었어요. 소아당뇨 알아요? 네. 소아당뇨는 실제로 인슐린의 분배를 아예 그냥 그 기능이 없어요. 분배해주는 기능이 없어요. 조절해주는. 그래서 바로 여기 주사 맞아요. 이거 딱 패치 붙이고 주사 맞고 매번 배나 팔에 계속 이거 붙이고 수치.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조절 못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해요. 성인 당뇨는 약만 복용하는데요. 소아당뇨는 바로 주사 투입이에요. 그렇게 위험해요. 그런데 젊은 고혈압은 도대체 왜 위험한 거냐. 우리가 고객님들한테 소아당뇨 이야기할 일보다 고혈압 이야기할 일이 많아서 지금 팀장님한테 고혈압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혈압은요. 고객님한테 사례를 들어줄 때 고객님, 우리 혈관이 일직선으로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A4 용지에 그림을 그려요, 저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럼 고객님 중에 대부분이 아니요? 라고 하겠죠. 맞아요. 우리의 몸의 혈관은요,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몇 바퀴를 할 정도로의 그 길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많은 혈관으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코너가 정말 많은 그 선을 고객님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마티즈가 빠를까요? 스포츠카가 빠를까요? 갑자기 초기 속력 왕 밟았을 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고객님은 뭐라고 대답하죠? 열이면 열 스포츠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고객님.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초기 속력이 빠르니까.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자동차는 둘 중에 뭘까요? 스포츠카. 맞습니다. 스포츠카예요. 왜냐? 엄청 빨리 달렸으니까 그 속도를 멈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젊은 고혈압이 스포츠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0대 이후 또는 50대 넘어가는 분들이 마티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밟고 싶어도 속도가 나지 않는 마티즈가 사고가 날 확률보다 스포츠카가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데요. 이 코너를 돌 때마다 스포츠카가 사고가 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몸이 고객님 말씀대로라면 엄청나게 꼬불꼬불 되어 있다면서요? 그쵸? 그러면 그 코너 돌 때마다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 코너를 돌 때마다 사고가 났으면 딱지가 생기겠죠. 상처가 났으니까. 그러면 이 얘네들이 떨어지면서 혈전을 만들 거예요. 혈액이랑 같이 친구가 되는 거죠. 끼리끼리 붙어 다니는 거니까. 걔네들이 뭉쳐 다니면서 어딘가에 떡진 곳에 붙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괜찮겠지만 걔네들이 쌓이고 하면서 그 혈관을 어느 날 두통이 일어나면서 그게 초기 증상인 거고 두통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막혀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뇌경색이 오는 거예요. 그게 뇌경색입니다. 그런데 이 혈전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상처를 많이 내니까 이 스포츠카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 고혈압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젊은 고혈압이신 분들은요, 약 복용 안 하시잖아요. 그럼 혈관 터져요. 터질 확률이 높아서 실제로 약을 복용을 시킵니다. 근데 중지를 시키는 것도 의사가 마음대로 그냥 막 중지하세요 이렇게 안 해요. 제 동생도 30 중반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의사가 멈추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나 살 뺄 거야 누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혈관 터져 너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의사가 멈추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중단하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멈추지 않았지만 제가 고고당의 친구라 그랬죠. 고지혈증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악담은 아니지만 너 이제 당뇨도 온다 이랬어요. 그래서 정말 당뇨 조절 잘해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럼 당뇨는 왜 무서워요? 우리 고고당 친구라면서요. 고혈압 얘기했고요. 고지혈은 떼끼는 거잖아요. 얘기했어요. 당뇨는 왜 무서워요? 당뇨. 우리 고고당은 같이 세트로 움직이니까. 피가 끈적해져서. 맞아요. 오! 아주 쉽게 설명 잘해줬어요. 자, 엄청 빠른 스포츠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스포츠카가 진흙길을 달리네? 막 흙탕물을 달리는 거야. 달리고 싶어 죽겠는데. 정말 그것도 그냥 모래사장도 아니고요. 엄청 비가 많이 와서 흙이 정말 넘쳐나는 그 진흙탕길을 달리는 거예요. 달리고 싶어도 계속 그냥 쳇바퀴만 도는 거지. 그런데 마티즈는 그래도 천천히라도 가잖아요. 근데 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스포츠카는 계속 몇 바퀴 헛발질을 하면서 또 가고 가긴 가는데 그렇게 붙잡는 거야. 빨리 가고 싶은데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어하는 그 속력과 이 끈적해진 이 차를 붙잡고 싶어하는 그 혈액이 뭉쳐지면서 그러면서 당뇨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헛발질을 하면서 또 혈액을 뭉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끈적해지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 당뇨가 왜 무서울까요? 그냥 당뇨는 무섭지 않아요. 당뇨의 합병증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당뇨 합병증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객님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하면은 고객님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요. 우리는 보험은요, 고객님 1번부터요 50번까지 이렇게 담보가 있습니다. 고객님 이게 0원이고요. 이게 1000만 원이고요. 이게 뭐 100만 원이고요. 질병수습이 60만 원 나오고요. 이게 얘기하면 좋죠. 그런데요, 고객님 숫자 다 알아요. 유치원생도 알아요. 이 숫자 이야기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고객님께 가는 전문가라고 하려고 가는 이유는요. 받기 쉬운 담보라고 이야기를 해주려고 가는 건데 받기 쉬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고객님 이런 상황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를 이야기해 줄 때 관심 없는 분야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쉽겠죠? 그죠? 본인이 관심 분야를 이야기해 주면 이야기가 더 쉽고 받아들이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요? 그러면 고혈압 당뇨 친구가 있대. 그러면 가족병력이 있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고고당을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고고당 가족력이래요. 고고당만 파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고고당 가족력이 있다는 사람이 고고당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고고당 진단비를 추천해주면 되고요. 그쵸? 700만 원짜리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고고당 약을 복용하셔요. 그러면 지금 이거 스포츠카랑 당뇨 꾸덕꾸덕해지는 거 이야기해주면서 그러면 혈관 막히겠죠? 수술비 이야기해주면 되잖아요. 진단비는 기저질환 있으면 보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비는 근데 보장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간편 플랜으로 혈관질환 수술비 준비하세요. 수술비 플랜 준비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대안 제시를 해주라는 거예요. 고객의 가족력으로 관심 분야로 대안 제시를 해주라고요. 그러면 실패 확률이 줄어든다고. 그리고 고객도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겠다고요. 그러면 지금 당뇨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당뇨 합병증 뭔데요? 네. 당뇨 꾸덕꾸덕 해주는 거라면서요. 네. 혈액이 꾸덕꾸덕 해지는 거라며. 그죠? 너무 쉽게 잘 설명해줬어요. 네. 그 고객님이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합병증을 얘기해줘요. 고객님 칭찬해줘야죠 일단. 너무 잘하셨어요. 맞아요. 팀장님이 진짜 남자인데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장점이 리액션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분들 그런 리액션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런 리액션으로 고객님을 대하면 고객님은 팀장님의 이야기에 빠져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칭찬 일단 해줘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거예요. 그러면요 고객님 혈액이 꾸덕꾸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거에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객님이 답을 이야기했으면 또 질문하셔야죠. 지금 몇 분이에요? 지금 35분. 35분. 네. 질문해서 시작해서 질문. 혈이 꾸덕꾸덕해지면 꾸덕꾸덕해지면 어떻게 돼요? 떡지겠죠. 떡 튀겠죠. 일단 그거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막혀서 막혀서. 아까 말했던 이제 내경색이나 네. 당뇨 합병증으로 내경색이 올 수 있죠. 올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고객님, 혈액이 꾸덕꾸덕해지니까 이 스포츠카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스포츠카는 힘이 날까요? 안 나죠. 밟고 싶어 죽겠는데 아무리 밟아도 200km를 밟아도 100km밖에 안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서 맞아요. 무리가 올 거예요. 그러면요. 심장에서 계속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 스포츠카가 산소도 전달해줘야 되고 혈액도 공급해줘야 되고 깨끗한 혈액으로 바꿔가지고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얘가 여기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야, 너 빨리 이 트럭으로 저기까지 빨리 산소랑 깨끗한 혈액을 공급해주고 와. 라고 했는데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겠어. 나 가까운 데만 갈게. 찾았다. 찾았다. 하고 발끝. 그렇죠. 손끝, 발끝. 전달을 못하는 거죠. 맞죠. 손끝, 발끝. 발끝은 멀어서 그런 거고 손끝, 그 다음에 또 어디? 혈관 많은 곳. 혈관 많은 곳이요? 네. 위죠? 네? 눈. 눈이요? 눈. 눈이
혈관이 제일 많다고 해요. 아, 진짜요? 네. 손달 오는 것도. 그래서 눈 실명되잖아요. 아, 실명. 혈관이 제일 많다고요? 그리고 뇌. 거의 마지막이긴 한데 그래서 받으셔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튕겼어. 뭐가 튕겼어요? 필기하다가 저장 안 했는데. 어마. 아, 필기 한 개 튕겼어요? 어떡해. 아니, 어이가 없네? 잠깐만. 다 나왔어. 중간에 한 번. 이따 못 들었던 거 다시 한번 해줄게요. 기억 안 나는 거. 당뇨 합병증. 네. 손끝, 발끝. 그다음에 뭐 내경색도 있고. 눈도. 그쵸. 그래서 고객님한테 고객님한테 답을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코끼리가 심장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처럼 스스로 상상을 할 수 있게. 고객님, 근데 이제 너무 길게 점점점을 기다리면 안 돼요. 지금 저는 팀장님이 경력자니까 시간의 여유를 조금 준 거지, 고객님한테 질문을 했으면 질문을 1초 있다가 이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너무 긴 시간을 주면 대화가 길어질 수 있어요. 지루해질 수 있어요. 적절하게. 알겠죠?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저한테 답해. 맞아요. 그거를 질문을 했으면 답을 난 안 궁금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안 궁금한지 진짜 모르는 건지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제일 먼저지만 1초 지나고 바로 답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밌다는 거죠. 우린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니까, 고객님한테 테스트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 팀장님은 경력자니까 제가 질문을 진짜 해본 거고, 그래서 고객님 스포츠카가 산소를 공급해줘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끝까지 못 가네요.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길까요? 그래서 예전에 저기 나오잖아요. 오징어 게임에. 거기서 남자 주인공 어머니가 이렇게 전 실제로 얘기해 주거든요. 그 오징어 게임에서 어머니께서 당뇨가 심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가락이 시커매지는 게 나와요. 맞아요. 네. 그게 당뇨 합병증이에요. 오징어 게임 예를 들어 이야기 해드리면은 웬만한 고객님들 그때는 아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야기 해드리면 좋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드라마에서 실제로 어머니가 당뇨가 굉장히 심한 어머니가 나와요. 그 드라마가 이름이 시지포스였던 것 같아. 혹시 안 봤으면 한번 봐봐요. 거기 여배우인데, 거기 하여튼 둘 다 남자 배우도 아는 사람이고 여자 배우도 유명한 사람인데, 거기서 시지프스인가 보다. 거기서 어머니가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점점 시력이 안 보여요. 눈이.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는 게 나와요. 그래서 당뇨합병증으로 눈도 실명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당뇨가 그렇게 무섭다. 합병증이 무섭다. 그래서 수치 조절을 해야 되는 거라서 약을 복용하시는 거예요. 혈액을 끈적해지는 걸 막아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요즘엔 드라마로 되게 많이 고객님들한테 이야기해드리면 이해 많이 해요. 항암 치료비 되게 많이 고액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근데 실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고객님. 실손의료비 있으면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비급여 치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냥 1기에 발견해가지고 수술만 하시면 굉장히 기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예방 차원으로도 항암을 하고요. 예방 차원으로 항암하는 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암 수술을 해요. 네. 유방암에 조금 많이 쓰이거든요. 들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암세포를 딱 절개를 했어요. 이거를 이제 수술을 해서 절개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조직에 눈에 안 보이는 똑똑한
암세포 애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못 찾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직접 치료예요? 아니에요? 직접 치료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직접 치료는요, 암이 너무 커. 그래서 암 크기를 줄일 거야. 이게 직접 치료예요.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할 거야. 이게 직접 치료예요. 그리고 암이 있어. 그런데 절제는 했어. 근데 나머지 조금 남았네? 요거 항암할 거야. 이게 직접 치료예요. 그런데 예방 차원으로 하는 항암은 직접 치료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생명사 지점장한테 물어봤어요. 지점장님, 이거 예방 차원으로 하는 거는 직접 치료인가요? 아니에요.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요.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 됩니다. 그 유방암으로 예방 목적으로 하는 거는 항암 직접 치료예요? 안 나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건 다 항암? 요즘에는 다 비급여로 하죠. 그쵸? 비급여 항암을 많이 하는데요. 비급여 항암은 실손 의료비로 그래 할 수는 있죠. 근데 다 고액이란 말이에요. 한 번 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한 번 하는데 요만한 제 고객님이 실제로 요즘에 유방암 치료 중이신데 요만한 그 키트로 다 항암을 하고 계세요. 항암 치료를 몇 개월에 걸쳐서 굉장히 한 30회 정도 하셨고 이제 크기가 줄어들어서 수술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비급여 치료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수술도 로봇 수술 하시죠? 장근석, 연예인 장근석 아세요? 연예인 장근석이 얼마 전에 갑상선암으로 수술했대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의학기술이 워낙 발달했다 보니까 특히 연예인인데 또 연기자인데 막 신체에 칼 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 안으로 로봇 수술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비급여 수술이었을 거예요. 당연할 거고 본인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입 안으로 로봇 수술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로봇 수술이 다 비급여 수술이더라. 그럼 이거 아세요? 로봇 수술이 왜 비급여예요? 옛날에 10년도 넘었거든요? 비급여 수술로 나온 지? 왜 비급여예요?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가고 있어. 고객님한테 이렇게 진짜로 이야기해요. 관심 분야가 암이면 이쪽으로 계속 가야 돼요. 고고당이잖아요. 그럼 아까 했던 얘기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할 거예요. 이거, 아까 이거 하다가 항암으로 온 것 뿐이에요. 드라마에서. 왜요? 비급여, 왜 로봇 수술 10년이나 더 됐는데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왜 계속 비싸요? 비급여고. 왜 아직도 10년 갱신밖에 없어요? 그 로봇 치료가 점점 계속 발달해서 그런가? 시간 갈수록. 그러면 신의학기술의 발달로 이미 손해율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싸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로봇 수술만 하면 이렇게 1,000만 원이 넘어가요? 로봇 수술 가능한 의사가 많이 없나? 없나? 그 의사들이 바보예요. 그쵸? 의사들 돈 벌어먹으려고? 그쵸? 돈 벌려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굉장히 집중을 요하는 수술이긴 하니까요. 그쵸. 사실 그게 아니라, 로봇 팔 있잖아요. 네. 로봇 하나 팔당 하나의 다빈치 코드가 있대요. 이 로봇 수술 앞에 이름이 다빈치 로봇 수술이잖아요. 다빈치 코드가 있어요. 로봇 팔 하나에 코드가 있대요. 우리 바코드 있죠? 상품 하나에. 그거 한 번 쓰면 끝이죠? 못 써요. 맞아. 그래서 비싼 거예요. 생각났어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아직도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로봇 수술은 그래서 비싼 거다라고 하는 거고, 항암은 예방 차원으로 항암도 요즘에 많이 하는데 그래서 비급여다. 그런데 그러면 이 항암 치료비를 했다면 우리가 이제 그 암주요 치료비는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해야지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일반 항암 치료는 그냥 항암 치료 했으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받을 수 있는데 비싸다, 고액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하고 드라마에서 쓰러졌는데 요즘에는 고액 암에 걸려도 안 죽어요. 드라마에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려줘요. 최근에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여주인공이 김지원인가요? 여주인공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뇌암에 걸렸잖아요. 희귀암에 걸렸어요. 뇌암에. 그래서 카티 치료를 받아요. 카티 항암이잖아요. 아니, 그런 게 드라마에서도 나와요? 나와요. 눈물의 여왕 봤어요? 아니, 전 드라마를 안 봐서. 그거 봐봐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드라마에 집중한 게 아니라 저 여자는 어떻게 될까? 항암 치료인데 돈이 많으니까 해외에 가서까지 항암 치료를 하는구나. 이 스토리를 보험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갑자기 그거에 꽂힌 거예요. 뭐야? 고액 항암이잖아. 뇌암에 걸려요. 저 고액인데 죽을까 안 죽을까가 첫 번째 관건. 근데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 돈이 엄청 많은 여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카티 항암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뇌를 건드리다 보니까 살짝 이제 기억 상실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건 꿈도 못 꿨어요. 팀장님이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겨울 동화 그다음에 알아요? 봤어요? 어떻게 봤지? 어렸을 때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겨울연가 몇 년생인데요, 팀장님? 3년에. 그래요? 모를 것 같은데. 겨울연가 아니에요? 겨울연가, 가을동화 뭐 다 있었지 뭐. 거기서 송혜교가 암에 걸려 죽는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랬어요. 암에 걸리면 그냥 죽었어. 근데 요즘에 뇌암에 걸려도 안 죽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의학기술이 발전된 거를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객님한테 드라마로 이야기해주면 고객님들 되게 재밌어요. 저도 그거 봤어요. 막 이러고 만약에 못 봤더라도 들어는 봤어요. 이래요. 그 드라마 엄청 유명한 거니까 오징어 게임 들어는 봤을 거야. 제목이라도요. 눈물의 여왕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로봇 수술 들어는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 모르는 보험 이야기에 우리가 아는 거를 대입시켜주면 고객님들이 엄청 빠져들어온다는 거지.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더라. 재미있게 해드리면 고객님한테 우리는 개그맨이 아니에요. 그렇게 웃기게 해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고객님이 이 내용에 빠져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정말 이 보험을 받기 쉬워요. 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보험회사 사기꾼. 맞아요. 보험회사들 다 나쁜 놈들. 심지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맞아요. 지인들한테 가입하면 그거는 정말 사기꾼, 못하는 사람 막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요즘에는요. 왜 지인들한테 많이 가입을 안 하려고 해요? 다 피해를 많이 보는 맞아요. 지인은 내가 정말 전문가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홈쇼핑도 많이 발전을 했고 직접 컨설턴트를 찾아서 가는 이유가 고객님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이에요. 고객님들 정말 똑똑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 전문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전문 지식을 이렇게 약관 파헤치는 걸로도 할 수 있겠죠.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고객님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를 받기 쉬운 방향이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드라마는 내가 봤던 내용인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어? 라는 거를 이야기해드리면 고객님들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와, 이 증권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수술비가 그때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고객님들이 이 한 증권에 우리는